자꾸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죽음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아마도 자기 마음 안에서는 자기 어머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 애착 형성기에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적절히 대하지 않을 때는 나의 어머니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보다는 그냥 엄마가 죽어서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훨씬 나를 설명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머니는 자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끝없이 그런 모성성에 대한 갈구를 했을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애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인이 된 이곤 슐레라고 한다면 더욱더 어떤 사람하고 깊은 정서적인 신뢰관계, 어떤 책임관계 이런 것들을 맺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발리 같은 훌륭한 정말 좋은 여자가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나 내일 결혼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린 여성이 막 프라하까지 가서 종이랑 펜이랑 다 사다 줬는데도 드디어 섹스 좀 정말 남편 만나서 사고 싶고 막 너무 행복한데도 얘는 그림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어떤 깊은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실패한 면들은 아마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이 에곤 슐레의 상상 속에 나왔던 면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 에곤 슐레 그림들을 몇 장 다시 리뷰를 하면서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돌리면 돼요. 이게 에곤 슐레 실제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1920년, 10년대에 좀 상당히 이제 잘.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에곤 슐레가 자화상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대부분의 그림들이 다 자신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 거울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몰입하고 있는데 거울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몰입이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관찰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항상 큰 거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는 자기와 또 행위를 하는 자기, 이렇게 이중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에곤 실레의 그 자화상조차도 보면은 이중, 삼중 자화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인데 또 뒤에 이렇게 서 있어요. 또 유령처럼 서 있기도 하고 거울 이미지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로하여금 뭔가 몰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거울에 자기가 또 다른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어떤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섹스를 하는 그런 모습 자체도 누군가가 또 다른 자기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몰입이 불가한. 그래서 에곤 실레 그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꼭 보고 있는 것 같고, 클림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클림트의 우리 잘 아는 키스 같은 그림은 여자와 남자가 아주 몰입하고 둘이 정말 가장 유명한 키스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로댕의 키스나 클림트의 키스는 서로가 서로에 몰입해서 있는데, 에곤 실레의 많은 성행이나 이게 애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많은 행위들은 몰입을 하지 않고요. 얼굴 표정이 완전히 공허해요. 그래서 특히 눈동자가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을 때처럼 시선에 집중이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무한이고요. 그러니까 슐레가 결국 아까 그 카페 비엔나에서 염세주의적인 그런 것에 젖어 있었는데, 슐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섹스라는 것을 가장 공허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열정 자체도 공허하고, 섹스는 가장 허무한 것. 그리고 성욕은 인간 고뇌와 갈등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의 모습 중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그림들은 선생님이 선별하신 건데요. 한번 쭉 살펴보시죠. 요 옆에 발리입니다. 실제 발리. 실제 발리가 듬직하네요. 여리고까지 하지만 저는 항상 되게 저 놀라가지고 찾다 보니까 발리 사진이라고 돼 있어서 약간 듬직하고 되게 마터널해요. 그나마 어떻게 영화가 좀 더 잘
영화 PD께서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죠? 가와상 12년 가와상. 마르고 되게 실존적이고 항상 보면은 우리가 원래 살이 쪘다고 해서 실존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보통은 마르거나 뼈가 드러나고 또 피부색이 약간 피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통 표현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인체를 왜곡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미학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학대받고 그러니까 어뷰즈드한 그런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을 이제 분석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정신과 의사, 정신 심리 분석하는 사람들이 자화상, 화가들의 자화상을 분석한 것들이 많은데 에곤 슐레 특히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속 변해나가면서 그렸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이제 흥미로운 게 그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신 내지는 피조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거울을 통해서 보고 그 거울을 통하면서 하는 사실은 반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직접 보는 게 아니고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어떤 부분으로 보냐면은 직접 누군가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살과 살이 만나는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갖는 전형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문자 보내는 거,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한번 튕겨가지고 매개체를 띄고 누군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는 사람들 특징이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정서적인 오고 가는 게 있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확 휩쓸려 들어가서 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실.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되는. 그리고 직접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 약간 특이한 심리들 중에서 볼 수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